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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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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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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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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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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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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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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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을 조금 아, 아, 세팅을 아, 이거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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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송을 조금 아, 아, 세팅을 아, 이거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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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방송을 조금 아, 아, 세팅을 아. 이거 하겠습니다.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하고 세팅을 하고 네, 이제 방송을 좀 시작해 볼게요. 아, 잠깐만요. 하나만 더 세팅하겠습니다. 채널 보기, 계정 전환, 음, 유유자적. 네, 잠시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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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잠시만요. 아, 아, 메이데이, 메이데이. 잘 들리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잠깐만요. 아, 이거를 라이브 스트리밍 이쪽으로 보내야지. 아, 오호. 예, 안녕하십니까. 할인남입니다. 예, 이제부터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볼게요. 아, 예, 이제부터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할인남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고요. 이건 뭐야? 이건 아니고. 예,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제 뉴스를 한번 읽어볼 거예요. 뉴스를. 예, 제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루에 뭐 한 20분, 30분씩이라도 이 뉴스를 읽는 프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예, 뭐 다른 소재가 뭐 찾으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제 할인 정보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할인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정보를 이렇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뉴스를 어떻게 읽는지 그리고 오늘은 뭐 어떤 주요한 뉴스가 있었는지 특히 이런 부분을 예, 경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은 예, 할인남은 정치 성향이 없습니다. 예, 정치 성향이 없고 이제 여러분들께 뭐 딱히 이제 그런 정치적 성향을 강요할 생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예, 저와 함께 오늘도 한번 뉴스를 봐보시죠. 그래서 오늘은 경제 부분에 무슨 얘기가 있었나? 예, 여기 보면은 예, 한국일보에서 보면 정부 통상위기 대응에 예, 정부가 예, 통상위기 대응에 28.6조를 투입한다고 합니다. 예, 관세 영향 최소화에 집중. 예, 이거 색깔이 이거 도대체 색깔이 이거 예, 좀 시뻘건 레드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이런 색깔로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 템퍼 이건가? 이거였구만. 예. 이제 보면은 예, 김석범 기획정부 장관 대행이 예,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 지금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 관세 리스크가 커졌죠. 지금 그나마 이제 트럼프와 이제 시진핑이 그 관세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한 타임 쉬자. 그러니까 트럼프가 처음에 뭐 145%의 관세를 부과하다가 이제 그거를 40%로 내렸죠. 그러니까 시진핑도 이거에 대응해서 관세를 10%까지 내렸는데 이제 이런 관세 전쟁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제 아주 휘청거리고 있죠, 지금. 특히 우리나라는 이 중개 무역이라든지 이 대외 수출이 이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부분이 높은데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무역 분쟁이 일어나거나 이 국제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 이 데미지가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어려워서 이제 부도나면 안 되니까 돈을 빌려주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장 다변화, 이 얘기는 뭐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시장 다변화. 우리나라가 이제 무역이 지나치게 이 미국과 중국 위주다. 이런 지적은 뭐 항상 있어 왔던 거고. 잠깐만요. 이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 되나? 오늘도 한글이 안 되네요. 이거 뭐 좀 다른 프로그램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중국에 너무 무역이 많이 의존하니까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면 나라 경제가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기 때문에 좀 이런 거를 돌파해 보자라고 해서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나왔던 게 이 시장 다변화예요. 그래가지고 뭐 동남아시아도 개척해 본다, 뭐 인도도 진출한다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의 주요 그거죠. 한번 검색해 볼까요? 예, 우리나라 무역 비중, 우리나라 무역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말고, 우리나라 무역 비중이, 우리나라 무역 상대국 교역 규모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요런 거 한번 봐볼게요. 뭐 인사이드비나, 이게 보면은 뭐 여기 이거인 것 같은데요. 이게 언제지? 이게 2022년인데 보면은 미국하고 중국이 좀 압도적이죠. 보면은 전체로 놓고 봤을 때도 미국, 중국의 비중이 50%가 훨씬 넘어 보이죠, 지금. 50%가 훨씬 넘어 보이고, 이런 상황이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나면 어떻게 된다? 우리나라 경제가 난리가 난다 이겁니다. 난리가 난다 이거고. 그리고 보면은 중국이랑은 수출과 수입이 비슷하고, 미국에서는 흑자를 보고 있고, 베트남에서도 흑자를 보고 있고, 뭐 일본의 적자, 홍콩의 흑자, 뭐 호주는 원재료를 많이 수입하니까 적자겠죠. 뭐 싱가포르, 인디아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비중이 너무 높으니까 이제 나라에서도 뭔가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죠. 그래서 5월 1일 20일 수출 현황을 보면은 이 기간 수출액은 전년 1년 전에 비해 2.4% 감소했다. 특히 대미 수출은 14.6% 급락했다 그러죠. 중국도 감소, EU도 감소, 일본도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다. 기업아 망하지 마라. 좀 버텨봐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거는 경제에서 헤드라인 더보기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 찬우 뉴스가 오늘 나왔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국가 의존도 해서 보면은 미국이 13.7%, 중국이 10.8%, 두 개를 더하면 24.5%죠. 비중이 너무 높다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제조 더 큰 사질이 생긴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경제가 위축되면 일본, 독일 경쟁 국가보다 한국 제조업의 생산 차질이 더 크대요. 그래서 한국 제조업 GDP, 그러니까 제조업의 58.4%가 해외 수요고, 이 해외 수요 중에 25%, 그러니까 25% 칩시다. 그러면은 이거를 60으로 잡고 이 곱하기 1분의 4 하면 얼마다?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GDP의 조업의 15%가 미국과 중국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무역에서 다각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된다. 뭐 이제 그래서 뭐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예, 인천공항 뭐 임대료 깎아달라. 그리고 이것도 보면은 예, 한국개발연구원이 올해 전망치를 1.6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대요. 지금 뭐 상황이 아주 좋지 않죠. IMF도 1.0으로 낮췄고 아시아 개발은행은 1.5%로 하고 예. 이게 지금 나라가 정치적으로 좀 혼란해서 그런데 다음 달에 대통령이 이제 새로 선출이 되고 좀 내부 정치 상황이 안정이 되면 아마도 좀 바뀔 거예요, 상황이. 예, 좀 상황이 좀 바뀔 거고요. 상황이 좀 바뀔 거고 잠시만요. 예, 이게 아마 상황이 좀 바뀔 겁니다. 근데 어찌 됐거나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예. 빨리 경제가 회복이 돼야 될 텐데요. 그래야 저도 할인 뉴스를 이야기하면서 신이 날 텐데 예,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보면은 영화 산업에 대한 이야기죠. 예, 롯데 시, 국내 롯데 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한다고 하네요. 이거는 좀 놀라운 소식인데요. 예, 이거는 좀 놀라운데요. 롯데 시네마랑 메가박스가 합병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CGV랑 CJ CGV랑 VS 롯데랑 메가박스가 이제 VS가 되는 거네요. 이거는 예, 높은 컨텐츠 경쟁력과 관객 충성도를 자랑하던 한국 영화 산업은 전에 없이 흔들리는 중이다. 예, 극장가는 자구체 마력에 분주했지만 예, 사실 이 영화 산업의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위기는 이 코로나와 함께 왔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났는데 왜 영화 산업은 이제 회복이 안 되냐? 예, 그거는 바로 이 넷플릭스와 문화의 변경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가 닥치던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그 전부터 들어왔었지만 넷플릭스라든지 이제 OTT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화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하면은 이제 뭐 할리우드처럼 CGV나 이런 스케일을 위주로 하는 영화들도 있지만, 근데 영화의 대다수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 라인, 멜로 이런 거, 뭐 코믹 아니면은 이제 좀 시나리오를 위주로 하는 영화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게 뭐냐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홈시어터 문화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집에서 뭔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문화가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영화관에 가는 것보다는 그냥 집에서 이런 종류를 보는 거를 즐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집 밖에 나가면 돈도 없고 집에서 보면 편하고 뭐 영화관 가면은 뭐 끼어서 앉아야 되고 사이사이로 들어가야 되고 뭐 외출해서 같이 보러 갈 사람도 없고 근데 집에서 OTT 한 달에 10,000원짜리 끊으면 보고 싶은 거 마음대로 보죠. 영화도 보고요. 그리고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의 자체 컨텐츠의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이 극장에서 하는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뭐 액션이라든지 이런 스케일 있는 영화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들이 좀 경쟁력을 잃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화가 이제 안착이 되니까 코로나가 끝나도 이게 크게 바뀌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최대 특수를 누렸던 게 뭐예요? 뭐 밀키트라든지 배달이었죠. 근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밀키트는 좀 경쟁력을 잃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밀키트 가격이 싼 편이 아니죠. 싼 편이 아니고 그러니까 싼 편이 아닌데 편의점에서 먹는 거랑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키트는 경쟁력을 잃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배달은 계속 문화를 유지하고 있죠. 이제 뭐 배달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이 지금 뭐 사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영화도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요 몇 년 사이에 뭐 1,000만 관객이라고 하면은 그 마동석 나왔던 영화가 범죄도시 외에는 뭐 딱히 뭐 범죄도시 뭐 곡성 이런 좀 스케일 있는 영화 외에는 이제 뭐 멜로라든지 이런 게 이제 힘을 못 쓰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영화사들이 특히 이 전국에 이제 유통망이 풍부하잖아요. 영화관 같은 게. 영화관 같은 거는 되게 유지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돈이 계속 돌았어야 됐는데 코로나 때 데미지를 입으면서
이제 적자가 이제 엄청나게 누적이 됐죠. 그리고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영화표 가격을 인상했죠. 영화표 가격을 인상하고 거기서 먹는 팝콘도 콜라도 비싸니까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지 않는, 그러니까 가격이 높아지면서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컨텐츠도 이제 OTT한테 밀리기 시작하니까 영화가 지금 이제 헤어나올 수 없이 지금 나락으로 가고 있다. 영화 산업 자체가. 그래서 아주 안 좋다. 근데 이거는 비단 영화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뭐 국내 예능이라든지 드라마 이런 것도 지금 다 비슷한 구조를 겪고 있어요. 특히 이 글로벌 OTT가 국내에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제작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죠. 근데 이게 아이러니한 게 우리 국내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지만 할리우드나 이런 글로벌 OTT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의 이제 유명한 배우들의 몸값이라든지 제작 환경에 비하면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치이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와중에 견디기 힘드니까 롯데랑 메가가 이제 합병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제 시나리오적인 비하인드가 이런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관객수 매출 급감 흥행자 없다 뭐 이런 거죠. 여기도 뭐 비슷한 분석을 하죠. 팬데믹 같은 천재지변의 급등한 OTT 영향력까지 트렌드가 다양하죠. 악순환 굴레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 예, 리메이크 제작에 연연했고 경쟁력 악화됐다. 특히 요새 이제 뭐 웹툰 기반으로 한 것들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게 뭐 도전적인 작품을 못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불황이고 투자를 끌어들이긴 힘든데 도박했다가 날아가면은 회사가 날아가니까 이제 좀 검증된 시나리오들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리메이크 제작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좋은 풍조는 아니에요. 예, 좋은 풍조는 아니고 예, 2024년 극장 매출은 1조 1,945억 원으로 예, 코로나 이전보다 65% 수준밖에 안 되죠. 예. 관객 수는 1억 명 가까이 줄었대요. 그러니까 절반, 반토막 났다 이거죠. 반토막 났다 이거고. 예. 매출은 비슷하지만 수익성이 악화됐대요. 예. 예, 이거 보면은 예, 멀티플렉스 3사에서 팬데믹 이후 실적 급감. 보면은 예, 2019년에 뭐 이걸 보면은 뭐 이제 예, 보면은 CGV는 그래도 그나마 좀 이걸 유지하고 있는데 아, 네. 근데 이거를 과연 이 기자는 무슨 생각으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어 결국 이걸 보면 롯데가 지금 매출이 좀 크게 떨어졌죠. 롯데는 애초에 뭐 영업이익이라고 할 것도 없었고 예, 메가박스 오히려 매출이 올랐죠. 영업이익은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뭐 굳이 이런 얘기가 나오나 싶은데 그래도 뭐 관객 수가 줄었다는 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위에서 설명하는 글과 도표가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이 글을 쓴 기자도 알 테지만은 예, 자료가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넣었겠죠. 예. 요즘 뭐 이 정도 하락 안 한 데가 어디 있나요? 예, 그래도 어쨌거나 위기는 위기다. 예, 뭐 그러고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뭐 콘서트도 보고 야구팀 응원도 하는 등 뭐 자구책을 내놓고 있는데 뭐 딱히 뾰족할 수는 없죠. 결정적으로 이제 컨텐츠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예, 근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아, 예, 뭐 독립 영화 육성하고 홀드백 해결 뭐 이런 거 뭐 하나마나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이제 기사는 써야 되니까 예, 이런 거 그냥 넣는 거예요. 이제 저런 거 안 넣으면은 뭐 욕 먹으니까요, 데스크한테. 그러고 이거는 조금 큰 뉴스인데요. 예, 대한민국 국민 음식인 이제 치킨을 먹는 치킨에 대해 가격에 대해서 또 한번 지금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닭강정도 못 팔아요. 브라질산 수입 중단에 닭고기값 아슬아슬. 야, 아주 큰일이죠. 예,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고기가 지금 닭고기일 텐데 특히 닭고기는 부피가 작고 조리 방법이 다양해서 사람들한테 친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닭고기 공급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 아주 치명적인 일입니다. 예, 보면은 조류 인플루엔자로 인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중단됐답니다. 예, 벌써부터 가격이 오르고 있대요.
특히 브라질산 닭고기가 가격이 저렴했겠죠, 국내산보다는. 그리고 특히 이 작은 음식점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좀 이제 중대형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비축해 놓은 물량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게 일시적으로는 좀 버틸 수가 있지만, 이 대형 매장들은 저 소형 매장들은 이게 정말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직격탄을 바로바로 맞고 있다. 이제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고요. 이거 참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예. 저렴한 닭강정이 인기인데 올해는 장사를 일찍 마무리하게 생겼다. 재료가 부족하다. 예. 3일 전에 통보를 받아서 3일 행사로 진행되는데 이틀분밖에 없다. 예, 마음이 아프죠. 예. 지금 보면 브라질산 닭고기가 수입량의 86%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얘기 나오면은 뭐 보통 그 뭐 수입처를 다각화해야 된다라고 하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 뭐 말은 그래도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뭐 어쨌거나 무역이라는 게 여러 개의 품목 중에서 이제 가장 저렴한 품목을 고르는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산 닭고기가 제일 싼데 뭐 좀 비싸더라도 뭐 파라과이산 수입해라?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일부 수입 업체에서 가격을 빠르게 올리기 시작했다. 뭐 예, 좀 보면은 이게 진짜 치명적인 게 1kg에 4,100 원이었던 냉동 닭다리살 가격이 7,200 원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 예, 아주 치명적이네요. 예. 예, 뭐 여기 보면 뭐 농림식품수상 뭐 닭고기 수급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는데, 이건 그냥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저렇게 이제 물가에 데미지를 입으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겠죠. 예. 여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예, 닭고기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수급 대책도 발표하겠다. 이거 뭐 뻔하죠, 뭐 공무원들. 예, 뻔한데 뭐 어쩔 수가 없다. 예. 그러고 어 예, 이런 거는 강남 테헤란로의 고밀 개발 계약 촉진, 대형 오피스텔 개발 탄력 반납. 예. 이거는 이건 뭐 땅값에 무슨 또 난리를 주려고 이런 거를 하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이제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이거 정치 얘기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잠깐만 언급을 할게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게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에 못 나오게 된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을 잘못 건드려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를 이제 완화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게 이제 대선에 못 나온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또 이러고 있네요. 이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쨌거나 다음 달에 이제 보름 뒤면 다음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그럼 다음 정권의 입장에 맞춰서 또 한번 난리가 날 거다. 예,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근데 그냥 이런 거 나오면은 이제 기사 하나 쓰는 거다. 이제 이런 거고요. 뭐 예, 뭐 이런 거 하고 뭐 이거는 예, 관세 휴전 폭풍의 해상무님, 이건 제가 어저께도 한번 언급을 드렸던 뉴스죠. 그리고 뭐좀 예. 이런 것도 핵시설 공격 준비, 유가 급등한대요. 이제 그만 올라야 되는데 안 된다. 제발 이러지 마라. 예, 지금 안 된다. 이거 안 돼, 안 돼. 진정해. 그만해. 그만해. 예,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그러니까 이게 이 트럼프가 자꾸 지금 뭐 가자 지구를 뭐 미국령으로 편입하겠다느니 뭐 하겠다느니 이런 식으로 자꾸 주동을 계속 들쑤셔 가지고 또 이러고 있는데, 아무튼 제발 좀 세계가 평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아.
예, 보험사 건전성 손본다. 뭐, 예, 이거 너무 시사적인 문제가 많아서 예, 저희의 주력 분야인 예, 할인에 대해서 뉴스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가 좀 평화로운 뉴스네요. 한번 봐볼게요. 예, 이마트 5월 인기 상품 골라 초저가로 푼다. 예, 29일까지 가격 파격 선언했고요. 예, 상추, 전복, 김치, 피자, 우유, 식료품 5대 품목 최대 절반가. 예, 상추 990원, 전복 40% 할인. 예, 초당두부, 참치, 군만두 등 가공 분야 품목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쪽 안 보이지? 메모장에서 예. 제가 왜 잠깐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냐면 예, 이런 거는 제가 쇼츠로 좀 쳐야 될 것 같아요. 이마트 할인 소식. 예, 이런 거는 지금 라이브로 다루긴 하지만 그래도 뭐 시청자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좋은 소식은 제가 쇼츠로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보면은 파격하견 서류는 하고 예, 그로서리 초저가로 판매한대요. 예, 이거 뭐 정상 50% 할인된 990원에 예, 상추를 판매한다는 가정하는 거죠. 예, 활전복은 예, 판대요. 예. 특대 사이즈도 파격적으로 판다고 하고 뭐 CJO 포기김치 꽈트로 모타렐라 40% 예. 메일 데일리 밀크도 3,880원. 지금 900ml 2에 3,880원인데 이거 좀 싸죠. 예. 그다음에 생필품 50개에서 초당두부, 살코기 참치, 팔도 비빔면 와, 네, 4개에 2,980원이면 하나에 745원 정도 되는 건데 싸긴 싸네요. 예. 예, 콤프로스트도 하고 예, 다 싸게 파네요. 예. 예, 이런 거 좋은 소식이고 이 라이브 끝나고 쇼츠로 하나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올려야겠네요. 예. 그다음에 뭐 쿠팡은 뭐 매일 하니까요. 이거는 뭐 매직 배송이요. 홈플러스 통합했다고 하고 예. 홈플러스가 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뭐 통합한다고 하는데 예, 이거는 뭐 그냥 타이틀만 읽고 넘어가면 되는 것 같고요. 뭐 티머니가 서울택시 활성화 동시에 앞장선다. 예, 광역교통 티머니고로 이용하면은 예, 서울택시 할인해 준다고 하네요. 예, 이런 건 뭐 좋은 취지죠. 예, 예, 그러니까 고속버스 SRT 중 출발지나 도착지가 서울인 경우 예, 온다 택시 3,000원 할인 자동화 할인 쿠폰을 지급한대요. 예, 왜냐면 택시 업계도 뭐 힘드니까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좋은 취지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예. 이거는 뭐 정치 뉴스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거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재명 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 김문수 진료비 온라인 게시 의무화. 둘 다 필요한 거죠. 예, 둘 다 그 필요한 거고 여기 지금 보면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이거는 뭐 굳이 물음표고요. 예.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이것도 역시 조금 의문이 있죠. 그다음에 뭐 반려동물 산업 육성법 뭐 제정 뭐 펜로스 증후군 지원한다고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넘어가고 예. 이거는 좀 필요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물 진료비가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반려동물이라는 거는 이제 저처럼 혼자 사는 이제 독거인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필요한 거거든요. 가족과 같이 있으면은
예, 뭐 반려동물이 뭐 그래도 가족이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혼자 사는 사람한테 더 이게 반려동물이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데 이제 혼자 사는 저소득층이 동물을 키우기에는 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아프면 답이 없어요. 뭐 수술 한 번 받으면 몇백만 원에 병원만 갔다 오면 뭐 몇만 원, 뭐 10만 원 깨지는 게 그냥이니까 그러니까 자꾸 동물도 유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동물 진료비를 이제 표준 가격으로 묶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 계속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지금까지. 예, 잘 안 돼 가지고 이 매번 뭐 공약으로는 나와도 실행이 안 되는데 이번에 뭐 또 얘기가 나왔네요. 그래도 이런 거는 나와서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이렇게 언급을 해주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 동물병원의 의료 서비스 목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게시 의무화 공략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 검색하면 병원이 쫙 나오잖아요. 병원이 쫙 나오면 이제 그 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진료비를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비용 절감에 있는 거죠. 예, 비용 절감에 있는 건데요. 예, 용 절감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예, 이것도 대선 후보 할인해서 한번 언급해야겠네요. 예, 대선 후보 공약 할인 시리즈로 하나 넣어야겠네요. 예.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 후보자 할인 시리즈로 해서 잠깐만요. 예, 더 예, 이것도 이따가 라이브가 끝나면 하나 넣어봐야겠네요. 잠시만요. 내가 지금 라이브를 얼마나 했나? 지금 한 30분 했네요. 한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 조용히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뭐 동물 보호를 넘어 복지 중심 체계로 뭐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예, 동물복지 기본법, 뭐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 예, 이건 모르겠네요. 예, 동물병원비가 양육비, 예,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맞는 말, 맞는 말.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동물복지에 동물 기본권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동물권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몇몇 사람들이 있고 이제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진보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긴 해요. 근데 지금 당장 이게 수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동물복지라는 게 뭐 그러면 안 되는 면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의 삶이 여유로워야 그 다음으로 나오는 이제 상위의 가치죠. 그러니까 더 여유에서 파생되는 가치인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여유가 없다고 해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걸 넘어서 이런 게 이제 사회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공통된 의견이 되려면 사람들 삶이 조금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과연 그 단계인지 모르겠네요. 예, 그리고 예, 동물학대 유기를 동물 가해 학대에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예, 사육 금지 이건 뭐 아주 굿이네요. 이건 아주 굿. 예. 동물 학대하다 걸리면 아주 그냥 동물을 못 키우게 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뭐 예, 이런 거는 예, 넘어가고 예, 반려동물과 예,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예, 동물병원 최고 의료 서비스 표준화미 비용 온라인 게시물 약속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의사들이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이제 예전보다는 좋아졌는데 여전히 이 비용 문제가 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 예 쉽게나 진료 비용을 한다. 이것도 이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거죠. 인하 유도하는 거죠. 예,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예, 이것도 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장례식이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는데, 예, 하고, 예, 펫 위탁소, 예, 이것도 필요한 거죠. 예, 저소득층, 취약계층 펫 위탁소 이용료 할인 지원하겠다. 예, 이거 특히 필요한 거죠. 이거는 굿이죠. 예, 이거는 굿이죠. 왜냐하면은 근데 정말로 이제 혼자 사는 사람, 외로운 사람한테 반려동물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점을 잘 짚었죠. 그래서 이거는 좋은 방향이다. 예.
예,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골목 정제에 살리겠다. 이거는 뭐 그냥 의례적인 멘트죠. 의례적인 멘트. 예, 뭐 예, 이런 건 뭐 의례적인 멘트고요. 예. 또 요것도 한번 다루긴 해야겠네요. 어, 어. 음, NC 픽스가 오, 예. 어, 예, 이거는 이거 한번 이거는 좀 해봐야겠네요. 저도. 예, 알뜰 쇼핑 성지래요. 아, 네네. 이거는 예, 이거는 다뤄야겠습니다. 명품 90% 할인. 오, 예, 이거는 좀 좋은 뉴스네요. 예, 예. 예, 이거는 뭐 다분히 약간 좀 그 홍보성이 있긴 한데 노픽스는 해서 홍보성이 있긴 한데 뭐 국내 브랜드 항시 70, 90 세일한다고 하니까 예, 아주 좋은 이야기네요. 예, 그래서 뭐 패션 아이템도 알아볼 수 있다. 예, NC 뭐 30%뭐 NC 픽스 예, 뭐 무료가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좋은 소식이네요. 예, 그리고 잠시만요. 뭐 어제도 라이브를 했으니까 오늘은 뭐 뉴스 하나만 더 보고 짧게 마무리할게요. 또 새로운 거야? 예, 요거 한번 봐볼까요? 뭐 새로도 있나? 어, 요식업자의 예, 그러니까 예, 400 중에 내로남불에 대한 배신감을 확인할 수 있죠. 예, 뭐 백햄 논란에 추락하기 시작했다. 뭐 새로운 이야기 있나요? 예, 우리 짬뽕이 아니다. 예, 음식이 편차가 지자 예, 25개 패점률은 백다방, 역전우동, 롤링 예, 높은 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 인기 있는 거죠. 백다방 그 중에서 10개 중 1개, 연돈 볼카트 70% 이상. 예, 우리 짬뽕이 아니다. 예. 농가 돕는다며 브라질 산다. 지역 상생도 가짜 이미지. 아, 예. 우리 농가를 돕는다라고 했는데 닭고기 밀키트는 브라질산. 아, 예. 예, 정말 진짜 어이가 없는 소식입니다. 뭐 하나 더 볼 게 있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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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는 이 등심대전 같은 경우는 저도 아까 이거 쇼츠로 만들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딱히 더 언급하진 않을게요. 예, 딱히 더 언급하진 않고요. 제가 화폐 국수 놀았지만 요거는 예, 뭐 신메뉴인가 봐요. 예, 커피베이 여름 한정 예, 베이케이션인 베트남 해서 뭐 소리가 잠깐만요. 제가 튼 게 아닙니다. 예, 가지고 예, 커피베이가 베케이션의 행선지인 베트남을 한다고 했죠. 예, 베케이션은 예, 첫 번째 영국, 그 다음에 이게 베트남 편에서 현지 감성을 담았다. 예, 망고와 코코넛을 음료한 디저트라는 거죠. 예, 뭐 해서 여기 나왔다라는 건데요. 예, 그냥 새로운 메뉴라고 하니까 신메뉴라서 한번 소개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외에는 뭐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특별한 뉴스나 이런 게 오늘은 없고요. 제가 이제 어저께도 라이브를 하고 어제 좀 잠을 좀 제대로 못 자가지고 오늘은 요 정도로 지금 방송 시간이 한 40분 됐는데 오늘은 요 정도 좀 라이브 좀 짧게 할게요. 예, 라이브 짧게 하고 오늘은 좀 일찍 자고 컨디션 관리를 해서 예, 내일도
내일은 좀 더 여러분들과 많은 소통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 방송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예,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이만 빠이빠이입니다.